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오늘은 유아, 사고력,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제집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고력 수학 하면은 어떻게 문장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고력은 말 그대로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수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 때 풀 수 있는 문제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생각하는 수학이라든지 가장 유명한 팩토 같은 이런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제집 중에 하나인 이 키즈 팩토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은 대부분 문장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웬만하면 한글을 뗀 이후에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볼게요. 물론 기탄, 사고력 수학같이 쉽게 유아가 그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문제집들은 한글을 모를 때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고력은 뭐죠? 우리 아이가 글을 읽고 문장을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아이 스스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하면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한글을 먼저 공부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글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이가 많은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키즈 팩토 수학 먼저 볼게요. 실은 이 팩토는요. 키즈 이전에 뭐가 있냐면 킨더 팩토가 있습니다. 킨더 팩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6세 하반기나 또는 7세 때 키즈 팩토를 먼저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이 키즈 팩토를 어느 연령대에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집을 구입을 하시면요. 저는 일단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 구성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집의 맨 뒤쪽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출판사가 메스티안이죠. 메스티안 교재 활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령이 나오죠. 4, 5세, 5, 6세, 6, 7세 이렇게 연령이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교재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출판사에서 추천하는 자기네 그 교재를 해도 좋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재를 여러분께서 선정을 하시고 이 교재를 잘 풀기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교재는 또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팩토는요, 사고력 교재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바로 이 단계에 있어요. 키즈 팩토죠. 여기 보시면 권장 연령이 7세에서 초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가 워낙 뛰어나서 수학적 감각이 있어서 수학을 조금 빨리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빠르면 6세 초반, 6세 하반기에 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7세 때 하는 게 아이들이 조금 즐겁게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초1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7세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문장제 문제나 사고력 같은 것을. 그러면 무작정 1학년 관련된 수학 교재를 하기보다는 팩토와 같이 재미있는 교재를 빠르게 훑은 다음에 이 다음 교재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권장 연령은 출판사에서는 7세에서 초1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은요. 보통은 6세 하반기, 6세 하반기에서 7세, 즉 7세 때 풀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1도 늦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팩토 시리즈 바로 옆에 바로 연산 교재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고력은요. 일단 두 가지가 되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산이 막힘없이 이루어져야 사고력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한글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도 세웠어. 근데 막상 아이가 연산을 못해.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5가 10이라는 거를 못 풀어요. 그러면은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고력 교재와
연산 교재는요, 균형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팩토 교재를 한다고 해서 꼭 소마셈 교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연산 교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참고를 하셔야 하냐면, 여기 보시면 팩토 7세 초1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산도 7세에서 초1 과정을 풀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선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구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퀴즈 팩토는요, 보시면 원리가 있고요, 탐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념, 심화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이렇게 3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리 ABC가 있고요, 탐구 ABC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또 고민해요. 이거 원리 ABC 풀고 탐구 ABC를 풀을까? 아니면 원리 A, 탐구 A 이렇게 풀릴까?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 질문을 강의할 때마다 받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6세다. 6세 하반기나 6세 어쨌든 6세예요. 그러면 저는 원리 ABC 한 다음에 탐구 ABC 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근데 우리 아이가 7세 하반기예요. 뭐 7세도 상관없고요. 7세 하반기 또는 초등 1학년이라고 해요. 그럼 어때요? 일단 우리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원리는 조금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원리 A, 탐구 A, 원리 B, 탐구 B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심화를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6세나 7세나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 문제집을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저도 저희 둘째 딸이 6살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문제집을 저희 아이가 이제 풀게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너무 좋게 개정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 것도 물론 좋았지만 개정판이 훨씬 더 구성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리 A. 자, 측정, 퍼즐 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규칙, 기하,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C는 연산, 공간, 논리 추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 B, C 꼭 순서대로 풀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A, B, C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측정 퍼즐 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가 된 다음에 연산으로 진행을 해야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연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C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아이하고 이렇게 쭈루룩 살펴보시고 어떤 건 먼저 해볼까 하고 아이가 선택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A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봐도 A가 조금 더 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집 한번 열어볼게요. 문제집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출제, 이 자의 의도를 여러분께서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집을 만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문제집을 구성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는지를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그냥 채점만 하고 야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구박만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3단계, 그죠?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 되어 있냐? 원리 탐구, 유형 탐구, 사고력 다지기, 도전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총괄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차례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문제집을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 풀 것인지 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플랜이죠. 이 플랜을 세울 때 보시면 대단원이 측정, 퍼즐, 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소단원이 이렇게 직접 비교하기, 간접 비교하기, 시간, 거리와 빠르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지금 바쁜 7세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초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12월이에요. 그쵸? 그러면 1월, 2월이 지나면 3월에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해요. 그럼 그동안 아이가 공부한 게 없어요. 그럼 이 사고력 문제집을 빨리 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에 측정 다 풀까요? 그 다음날 퍼즐 다 풀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수학이 싫어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7세 같은 경우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그리고 요 뒤에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5일차 평가를 두고요. 그 다음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이렇게 두는데 여러분께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이런 문제집에 대한 계획을 짜실 때는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만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주말까지 공부를 시키기에는 우리 좀 미안해요. 그리고 아직 애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5일 동안 매일 꾸준히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만 실제 상황은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아이가 너무 피곤하다던가 아니면 그날은 너무 많이 노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획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공부를 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중간에 수요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주말에 보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단원 푸는데 5일, 5일씩 하면 총 어떻게? 15일이 걸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3주 코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7세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6세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수학적으로 감각이 있고 이해가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진도가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림 퍼즐에서 너무 어려워한다. 너무 어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논리 퍼즐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림 퍼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6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 3주 안에 끝내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잡아서 1개월에서 그렇죠? 한 2개월 정도까지 풀어도 충분하다. 왜냐면 총 6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을 다 풀고 한 권 한 권씩 월마다 푼다면 빠르게 풀면은 6개월 동안 이걸 다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천천히 풀면 1년 동안 우리 6권을 풀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이해도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부모님들은 이렇게 문제집을 주실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던져줘요. 야,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유아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키즈팩토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요. 바로 여기에는 바로 QR이에요. 동영상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부모님께서 먼저 아이에게 문제를 풀리기 전에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원리탐구, 이 개념은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여기 부분을 그냥 그림을 보면서 읽어주기보다는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더 기억에 잘 남고 또 재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요 부모님께서 뭐 길이 비교 두 물건을 직접 내어보면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한 설명들 있죠. 이런 설명들은요. 아이가 스스로 읽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뭐보다 더, 뭐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말로 할 수 있게끔 즉 아이가 여기에 있는 이런 수학적으로 설명된 이 문장을 자꾸 읽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아이가 연습하게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수학적인 이 문장 설명에 익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부모님께서는 이 문제를 읽어주지 마세요. 아이가 한글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아이가 읽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아이가 읽어야 됩니다. 엄마,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조건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의 의미를 하는 거야. 어떤 제한을 두는 거거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이것도 물어봐요. 엄마, 알맞은 것은 뭐지? 맞은 것, 알맞은 것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문장을 자꾸 경험을 하면요. 이게 국어적인 의미를 자꾸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문제가 짧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동안 했던 이 수학적 사고 연습들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문제를 대충 읽어요. 우리 아이는 문제를 빨리 읽어요. 이렇게 실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까지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형이라고 있죠. 유형은 앞에 있는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유형 탐구 부분은 부모님과 함께 하지만 확인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팁 부분이 있어요. 이 팁 부분은요, 아이가 문제 틀렸을 때 부모님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글을 너무 잘 읽는 아이들은요, 이걸 만약에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팁을 아이가 보고 문제에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아이가 읽을 수 있다면 포스트잇 같은 걸로 좀 가려두는 것도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엄마가 옆에서 같이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가려도 괜찮겠죠.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스스로 풀고 해결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대단원이 끝나면요. 사고력 다지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하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아이 스스로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만약에 틀렸던 문제, 모르는 문제는 여러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냥 엄마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보다는요. 답지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답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팩토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답지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가는 길 있잖아요. 집에서 집까지 가는 길 보면은 어느 길이 가장 길고 짧은지 사실 눈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을 잘 보시면은 이해를 아이에게 쉽게 시킬 수 있고요. 우리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QR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에 이런 QR코드들이 여러분의 그런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이제 뭐 실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해 본 다음에 이 실의 길이를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긴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 자신이 없으신 부모님들 또는 난 사고력은 너무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답지들이 설명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 교재는 QR 동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잖아요. 그럼 뒤에 총괄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총괄평가는 어떻게? 정말 시험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 시간 제한을 두고 여기 보면 30분이라고 했거든요. 시간 제한을 두고 내가 글을 스스로 읽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채점을 했을 때 8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하고 다음 건 넘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체크될 건 뭐냐면 총괄평가에서는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앞에 개념을 한 번 더
다시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유아 때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이 끝나면 원리 B 넘어가고 C 넘어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당구 A로 넘어가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조금 꼼꼼하게 다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수학 실력의 향상에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력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잊지 마세요. 사고력 수학은 한글과 연산, 사고력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